안녕하세요. 알려주는 김씨 알킴입니다. 오늘은 패칠 브랜드의 ID 하강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ID 하강기는 S, L 두 가지 모델이 있으며 현재 보여드리는 모델은 S입니다. 우선 두 모델의 차이는 사용되는 로프 직경과 측면판 색상입니다. 측면판의 색상은 S는 노란색, L은 빨간색이고 사용할 수 있는 로프의 직경은 S는 10에서 11.5mm, L은 12.5에서 13mm입니다. 그리고 두 모델 모두 검은색 색상도 나옵니다. ID 하강기의 사용법은 S, L 두 모델 모두 동일하므로 많이 사용되는 S 모델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품의 재원을 확인하고 표기사항과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품에 표기된 사항들과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면을 보시면 ID 제품 이름이 있고 아래 게이트 부분에 패칠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프의 설치 방향이 그림으로 있는데 위에는 손으로 잡는 부분이고 아래쪽은 앵커 방향입니다. 측면판을 열어보면 안쪽에도 그림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위에는 손으로 잡는 부분을 표시하고 아래는 앵커로 연결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동 캠 부분에는 패칠 로고와 S 모델이 각인되어 있고 에러 캐치에는 페이턴티드라고 특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는 패치 로고가 크게 인쇄되어 있네요.
뒷면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CE 인증 로고와 EAC 인증 로고가 있습니다. 그 아래는 EN12841 타입 C 하강기에 대한 기준 통과로 싱글 사용 시 10에서 11.5mm 로프를 사용하여 최대 150kg까지 사용할 수 있고, 구조 상황 시 2인 기준 10.5에서 11.5mm 로프를 사용하여 최대 200kg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N341 구조용 하강기에 대한 기준 통과로 200m까지 사용 가능하고, 패칠 패러렐 10.5mm 로프로 30에서 120kg까지, 듀라라인 10.5mm 로프로 30에서 150kg까지, 엑시즈 11mm 로프로 30에서 120kg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N 15151-1 등산 장비 중 제동 장치에 대한 기준 통과로 10에서 11mm 로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IDS 제품 이름이 있습니다. 레버 중앙에는 NFPA 인증 정보가 있는데, 하강기와 빌레이 장비로 T 기술적 사용으로 10에서 11.5mm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UL 인증 로고가 있고 아래에 ANSI 인증 정보가 있으며 10에서 11.5mm 로프로 200m까지 59에서 141kg까지 연속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디센트 하강 구간, 왼쪽에는 스토어 보관 시 레버의 위치, 아래에 락 잠김 구간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이디 이름도 각인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보시면 UKCA 인증 로고와 PAT, PENT 특허받은 표기,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일련 번호는 23C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2023년 3월 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는 패칠 공장 주소가 있습니다. 표기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라비너를 연결하고 측면판을 개방하는 것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단 홀에 카라비너를 연결하면 측면판이 개방되지 않습니다. 개방하기 위해서는 검은색 게이트를 눌러서 측면판을 오른쪽으로 회전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를 기울인 상태에서 게이트를 누르고 아이디를 왼쪽으로 살짝 옮기면서 개방하시면 됩니다.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이디를 기울인 상태에서 게이트와 카라비너가 맞닿게 한 후 힘을 주어 닫으면 게이트가 밀리면서 닫힙니다. 다시 앞에 말씀드린 방법을 생각하며 개방하는 동작을 보시겠습니다. 닫을 때는 카라비너를 게이트에 맞추지 않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잘 닫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기울이고 카라비너와 게이트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되실 수 있는데 연습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로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측면판을 열고 상단이 앵커라고 가정했을 때 아래부터 위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연결하시면 되는데, 레버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제동 캠이 움직이지 않아 로프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레버를 약 90도 정도 올려주면 제동 캠이 움직입니다. 다시 보여드리자면 레버가 내려가 있으면 제동 캠이 고정되고, 레버를 90도 정도 올려주면 제동 캠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로프를 연결해주고 측면판을 닫아주면 완료입니다.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앵커 방향 쪽 왼쪽 로프를 잡아당기면 제동 캠에 의해 당겨지지 않습니다. 반면 오른쪽 로프는 등강이나 홀링 시 사용되는 방향이기에 로프가 당겨집니다. 손을 놓으면 바로 제동이 되겠죠? 이제 레버를 작동하여 앵커 방향인 왼쪽 로프를 당겨 보겠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디센트 하강 구간까지 레버를 움직여야 합니다. 하강 구간까지 레버가 움직이게 되면 왼쪽 로프가 당겨집니다. 이럴 때는 하강을 하거나 홀링하는 물체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안티 에러 캐치는 로프를 반대로 연결하였을 때 사용자를 추락으로부터 보호해준 역할을 합니다. 아이디를 거꾸로 매달아 홀링할 때는
로프가 U자로 되어 있어 안티 에러 캐치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왼쪽 로프가 앵커라고 가정하고 상단부터 하단까지 시계 방향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착용하고 고층에서 내려올 때는 보시는 것과 같이 항상 앵커 반대편 로프는 바닥에 내려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강을 위해 무게를 실으면 제동 캠이 작동되지 않기에 로프가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하단에 있는 에러 캐치가 로프를 물면서 제동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보시면 캠 이빨이 로프에 걸리면서 제동이 되는 게 보이시죠? 이럴 때는 레버를 작동해도 안 내려가기에 바로 인지하고 다시 두 발이 닿는 곳에 올라가 로프를 바르게 연결해야 합니다. 로프 연결 후에는 항상 로프를 당겨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측면판을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옆면을 보시면 레버에 무드 볼트가 보입니다. 이 무드 볼트를 2.5mm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빼면 길게 나오는데 이 볼트를 측면판 게이트 바로 옆 홀에 연결해주면 측면판이 열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언가에 의해 레버가 눌려 측면판이 열리는 우발적인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로프를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설치된 로프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상단 앵커에 미리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아이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측면판을 열고 로프를 아래부터 위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레버가 내려가 있어 제동 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레버를 90도가량 올려주고 제동 캠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로프를 연결해주고 측면판을 닫아줍니다. 그러면 연결이 끝난 겁니다. 이제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해줍니다. 아래로 당겼을 때 내려가지 않아야 하고 오른쪽 로프를 당기면 로프가 빠지면서 아이디가 위로 올라가면 정상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하강할 때는 레버를 235도가량 회전하여 하강 구간에 가도록 하고 좀 더 레버를 내리면 하강이 시작됩니다.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 측면판을 열어서 보면 무게가 있는 상태에서는 제동 캠이 앵커 방향 로프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로프를 눌러 제동이 되는 것이고 레버를 회전하여 하강을 시작하면 제동 캠을 강제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 누르고 있는 로프를 풀어주면서 하강이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버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제동 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레버를 90도가량 회전하면 제동 캠이 움직이는데 이때 로프를 연결했다고 가정했을 때 앵커 방향의 로프가 아래쪽으로 나와서 위로 올라가기에 힘을 받으면 제동 캠을 시계 방향으로 밀어주면서 제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강할 때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제동 캠이 로프를 누르는 것처럼 제가 손으로 세게 누르고 있습니다. 레버를 235도가량 회전한 후 하강 구간에서 레버를 내려보면 제동 캠을 강제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로프의 이동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으로 인해 제동이 되고 하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로프에 연결하여 이번엔 무게를 달아주고 작동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등강할 때는 오른쪽 로프만 당겨주면 레버가 살짝 벌어지면서 제동 캠이 회전하여 로프가 잘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강할 때 주의할 점은 항상 오른쪽 로프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힘을 줄이기 위해 측면판의 마찰 부분에서 꺾어주거나 측면에 있는 마찰 홈 부분에 로프를 꺾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측면판의 회색 부분이 마찰 부분입니다. 이렇게 오른쪽 로프를 손으로 잡고 레버를 하강 구간부터 내려주면서 오른쪽 로프를 살살 놓아주면 하강이 시작됩니다. 오른쪽 로프를 꽉 잡고 있으면 사람 한 명의 무게는 안 내려가도록 버틸 수 있습니다. 작동 방법이 어렵진 않죠? 이번엔 안티패닉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티패닉은 레버를 너무 강하게 당겼을 때 하강을 중지시켜주는 기능입니다.
레버를 강하게 내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딱 소리가 들리면서 레버가 315도가량 내려가 있고 하강에 중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내려가기 위해선 레버를 원위치로 해주고 하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엔 안티 에러 캐치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프를 반대로 설치했을 때 추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입니다. 무게를 빼고 로프를 반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잡아야 하는 로프가 꺾임없이 아래로 향한 모습입니다. 이대로 하강을 하게 되면 안티 에러 캐치가 없는 제품이라면 그대로 추락하게 되고, 보조 로프에 추락 방지 장비가 있는 경우 보조 로프에서 제동이 되면서 발생하는 충격으로 인해 부상당할 수 있습니다. 보조 로프마저 없다면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로프를 올바르게 연결해야 하며 그 전에 로프 액세스 교육을 받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안티 에러 캐치 기능이 있는 제품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제 안티 에러 캐치가 작동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약간 하강했다가 멈춰버립니다. 에러 캐치의 이빨이 빠지는 로프를 잡아주면서 꽉 눌러주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다시 제품을 확인하여 잘못 설치된 것을 인지하고 두 발이 닿는 곳에 올라가 올바르게 로프를 연결하고 하강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측면판에 있는 두 개의 홀의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보조 브레이크를 연결하는 홀입니다. 보조 브레이크는 개방형과 폐쇄형 두 가지 모델이 있으며 별도 구매 제품입니다. 개방형은 아이디에 결합했을 때 밖으로 오픈되어 있어 로프를 바로 연결하여 제동할 수 있고, 폐쇄형은 결합하면 입구가 막혀 있는 형태로 로프를 끝부분부터 넣어 제동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보조 브레이크를 이용하면 로프를 한 번 더 꺾어줌으로써 좀 더 무거운 물체를 내려줄 수 있게 합니다. 설치는 보조 브레이크의 튀어나온 부분을 위쪽 홀에 끼워주고 아래쪽 홀에는 나사로 고정하면 됩니다. 부착 방법이 간단하기에 그림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아이디 하강기의 재원, 표기사항, 작동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